이제 어제부터 니아야 프라웨샤카 인명입 정의론을 읽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신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종인유할 때, 그냥 유가 신뢰에 해당합니다. 유가. 그러니까 신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뢰를 보통 하나만 드는데, 이제 원래 신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동질적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이질적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할 때, 이때는 지금 동질적 신뢰예요. 마치 아궁이처럼. 근데 이질적 신뢰일 경우에는 이제 불이 없는 곳에는 연기가 없다. 마치 호수 위처럼, 호수는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 식의 또 이 반대 신뢰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약간 동법유, 이법유, 이제 전문 용어로 동법유, 이법유 이렇게 부릅니다. 유자는 비유할 때 유자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은 이 추론식은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치 물단지처럼 같은 이제 그런 추론식이에요. 그때 마치 물단지처럼 이것은 동질적 신뢰고요. 이제 이질적 신뢰를 경우에는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치 허공과 달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함께 쓸 경우에는 상주하는 것은 무엇이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님이 목도된다. 마치 허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질적 신뢰예요. 동질적 신뢰는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건 무상함이 목도된다. 마치 물단지처럼. 이럴 경우에는 동질적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상반된 그런 신뢰는 이질적 신뢰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제 상주하는 것은이라고 써놓게 됐지만 원래 의미는요, 무상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상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주어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동질적 신뢰하고 이질적 신뢰에서 주어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잘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또 영상 들어가고 이제 강의에 전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주라는 말에 의해 무상성의 비존재가,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은 상주한다는 얘기는 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상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주한다는 얘기는 무상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다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상주라는 말에 의해 무상성의 비존재가 엄표되며, 아이고 어렵습니다, 번역이. 근데 이제 여기서 상주한다는 말로서 이 무상하지 않다는, 이제 무상함이 없다는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낸다. 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의해서도 만들어짐의 비존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짐의 비존재, 말이 어렵지만은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짐의 비존재가 엄폐된다. 예를 들어 존재가 없는 것이 비존재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쨌든 이질적 신뢰의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근데 별 얘기 아닌데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교 논리학 혹은 인도 논리학의 삼지작법은 마지막에 신뢰, 그다음에 중간에 이유, 그다음에 참여 주장, 3단계, 그러니까 3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인류, 이걸 삼지작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상의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요. 자, 이상으로 주장 등이 설명되었다. 주장들은 뭘까요? 주장, 이유, 신뢰. 그렇죠? 주장, 이유, 신뢰. 종인류, 이 세 가지예요. 종인류. 그러니까 주장, 이유, 신뢰라고 우리말로 풀어도 되고, 한문으로는 종인유라고 얘기해도 되고, 범어는 박샤 프라티지냐, 이게 주장이고, 이유는 해또, 신뢰는 드리스탄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는 불교 책 보려면은요, 불교 이론서를 보려면은 이 범어 용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서 이 공부를 좀 전념하고 싶은, 이제 공부 전문적인 어떤 이제 불교학을 연구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범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들 대학원 다니는데 등록금 보태주는 역할을 이제만 합니다. 남들. 그렇죠? 여러분, 1년에 이제 매년마다 학자 1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과정에 서울 캠퍼스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100여 명이 입학을 하는데 불교학을 하겠다고 다 합해갖고 그중에 그나마 학문하는 사람은 딱 1명 정도 나옵니다. 서울 경주 다 합해갖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할하는 학자는 지금 뭐 한 40부터 한 60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0명 정도. 그러니까 2, 30명 정도가 그래도 독자적인 학문을 하는 분들이고 이제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한 교수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학교 교편 잡고 있더라도 전혀 학문을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게 이제 불교학이고 여러분 지금 논리학 공부하긴 있지만은 혹시 대학원 가고 싶은 분들은 강한 범어 티베다 다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둘러리 역할 뿐이 못합니다. 남들 학교 다니는데 대학원을 성립하게 해주는 그런 머리수 채우는 역할. 이게 대학원생의 90% 이상입니다. 돈 내고서. 그래서 남들 이제 그 하나의 학자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 수십 명의 등록금을 내줘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철저하게 범어, 한문, 뭐 기초, 원전 언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야 됩니다. 나중 얘기입니다. 대학원 들어가서. 정리한다면은 이성으로 주장 등이 설명되었다. 종인류. 이런 진술들은 진술돼 있지만 실제 원어가 맞잖아. 이런 말들은 해도 돼요.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주장 이유 신뢰, 3단 논법, 삼지작법이죠. 타인을 남을 납득시킬 때 논증이 된다. 그러니까 남을 납득시킬 때 논증이 돼요. 그렇죠? 저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구기처럼 이때 이제 남이 납득을 했어요. 그럼 그런 식의 3단 논법이 논증이 되는 겁니다. 논증.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소리는 무상하다.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의법. 이거는 주제의 성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건 무상함이 목도된다.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전부 다 무상해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다 무상합니다. 예를 들어 물단지 등과 같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은 동질적 주제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이게 뭐예요? 동법유. 아까 얘기했죠. 동법유. 같은 경우의 신뢰. 그렇죠? 동법유. 그다음 반대로 입법유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써 있듯이 무상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 상주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무엇이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목도된다. 그렇죠? 뭐예요? 예를 들어 허공처럼 라고 하는 것은 배제 관계에 대한 진술이다. 이건 뭐예요? 이제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예요. 그래서 무상함이 없을 경우에는 만들어진 것도 없다. 만들어짐이라는 것도 없다. 저 무상함이 없을 경우에. 다시 말해 상주함일 경우에는 만들어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갖고 허공일 경우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서로 부정 표현에 의한 어떤 관계인데 이런 부정 표현에 의한 관계를 갖다가 배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어 원어를 그냥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비아트리에카의 번역이 배제예요. 배제. 그다음에 이 비아트리에카랑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는 이제 어저께 얘기했듯이 안바야. 이게 수반입니다. 수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원래는 위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수반 관계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이 샹카라 스바민이 이런 대응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 사박사 아누가마라는 식으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한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유차 3분. 그러니까 오직 이 세 가지 부분이
설명가리가 거짓되게 세운 것이라고 설하여 이름한다. 법을 읽어보면 바로 이런 세 가지 지분들이라고 언표된다. 했더니 에바트라요 아바야바 이띠 우찌아떼. 그래서 바로 이런 세 가지가 종인류 세 가지가 지분들이다. 지분들. 삼지작법할 땐 세 가지 지분이죠. 지분들이다라고 언표된다. 그러니까 논증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론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증식 불러도 되고, 추론식이라고 말해도 되고, 삼지작법 얘기해도 되고, 삼단론법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칭을 여러 가지 이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논증식인데, 논증식은 이렇게 종인류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종인류. 그러니까 종이 뭔지, 종이 바로 주장이에요, 종. 종이 바로 주장입니다, 종. 그 다음에 인은 바로 이유예요, 이유. 그 다음에 이유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이제 위에 여러 개의 문장을 써가면서 종인류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요점만 쭉 잡아보면, 별 얘기 아니구나. 그렇죠? 주장을 내세우고 근거를 댄 다음에 실제 그런 근거에 대한 신뢰를 이제 들어주면 되는데, 같은 경우 신뢰도 들고, 그렇지 않은 상반된 경우에 신뢰도 들고, 이럴 경우에 논증식이 되는구나, 논증이 되는구나, 삼단론법이 되는구나, 삼지작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오는 내용이 사다나 아부아사 혹은 이제 사다나가 논증이에요, 논증. 사다나 할 때 이게 논증입니다. 사다나 논증인데, 그러니까 아부아사는 오류, 잘못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증의 잘못. 원래 이제 직역한다면은 이제 범어로 사드야. 이거는 소증이에요, 소증. 번역을 할 때 소증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디아. 이 사디아에 이제 대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다나입니다. 이거는 번역을 할 때 능증이라고 번역을 해요. 능증. 증명하는 작용. 그렇죠? 그러니까 능증에 의해서 소증을 입증합니다. 소증을. 그러니까 사다나에 의해서 사디아를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능소라는 말 불교 용어 중에 많이 나오죠. 능소. 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뭘 바라볼 때도 눈은 뭐예요? 눈. 보는 작용. 능견. 그다음에 시각 대상. 이건 뭐예요? 형상 같은 거. 이건 소견. 기입니다. 능견, 소견. 이 뜻이 능증, 소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증은 사다나고 소증은 사디아예요. 그러니까 사디아일 경우에는 이제 이 증명 대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자선에 불이 있는 거, 이런 거, 그게 소증이 돼요. 근데 그걸 능증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대고 이유를 제시됩니다. 이유를. 근데 이제 그렇게 삼단론법으로 어떤 주장을 할 경우에 그 전체를 능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을 사다나 아부아사 했지만은 사다나 아부아사,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논증의 잘못이 논증의 오류라는 뜻인데, 이제 뭐 다시 번역하면 능증의 오류라고 해도 돼요. 능증의 오류. 그러니까 증명하는 작용의 오류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 삼단론법의 오류, 삼지작법의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 33과에 대해서 33가지 이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혈량상이, 비량상이 이런 의미가 뭔지 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잘못된 논증, 다시 말해 능증의 오류 혹은 논증의 오류 파트에서는 처음에 잘못된 주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또 해도아부아사를 한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잘못된 신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33과
여기에 사립종이 잘못된 주장이고요. 사인이 잘못된 이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유가 잘못된 신뢰에 해당합니다. 총 33가지가 있어요. 33가지가. 그래서 이거를 아주 능통하게 다 익혀야지만 우리가 어떤 추론식이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또 이제 그걸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그 오녀 스님하고 현장 스님, 규기 이런 분들이 막 논쟁 벌이는 거, 이제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하려면은 이 33가지 오류 이론에 대해서 내가 달통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누가 이겼고 누가 실수했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쭉 할 텐데,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서양 논리학과, 그러니까 서양의 그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하고 인도 논리학, 혹은 또 불교 논리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이제 문서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잠깐만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클래스에 방금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명입 정리론의 논리학과 오류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고 제목을 내가 그냥 붙였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던 거냐면은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2003년도 나온 책이 있는데, 약간 판비령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다는 얘기 했죠. 여기에서 이제 오녀의 그런 판비령론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독자들한테 인명학의 오류 이론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기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한 이제 그런 이제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A4 용지로 14쪽이 있는데 실제 책에서는 한 20쪽쯤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설명을 쭉 하고, 하여간 제가 이 판비랑론 기초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다른 참고서적 없어도 볼 수 있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논리학이 필요하면은 앞에서 논리학 얘기를 먼저 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오른 스님이 여러 가지 논법을 쓰면은요, 그 앞에서 이 논법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판비랑론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논법을 썼다든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정독을 하면은 전혀 참고서적 안 보고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일부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요게 하여간 지금 강의하는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원효의 판비랑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초 지식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지금 인명입정이론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이제 이거 읽으면은요, 문장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올린 이제 이 자료 가지고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아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면은 인명입정이론하고 대조하면서 이렇게 볼 경우에 의미가 뭔지 아주 명확히 들어올 겁니다. 조금 고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삼지작법에 대해서 지금 배웠어요. 삼지작법. 그러면 서양도 3단 논법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도 3단 논법이 있는데 그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불교 안에서만 놀면 안 돼요. 불교 바깥에 다른 학문과도 접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학문한 사람과도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그걸 비교해놨는데 제목은 일단 놔두고 이제 이 표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서는요 이렇게 돼요. 이제 저산의 불이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삼지작법 혹은 불교 논리학의 삼지작법은 저산의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저산의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치 아궁이처럼 이걸 사건을 달리게 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에서는 저산의 불이 있다가 결론으로 가요. 삼지작법은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데
이제 이게 이 논증식에서 지금 증명하려는 게 주장이에요. 또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화살표 표시했듯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마치 아궁이 같이라는 이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게 대전제. 메이저 프레마이스, 영어로 메이저 프레마이스, 마이너 프레마이스, 컨클루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이저 프레마이스. 그 다음에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전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소전제는 마이너 프레마이스. 그 다음에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소전제예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 저자의 연기가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그 순서가 반대다. 일단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해는 그러니까 인도 논리학에서 흔히 드는 예를 갖고서 여기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한번 만들어봤고, 참나눈법을.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흔히 드는 예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걸 인도 논리학으로 바꿔버리면은요, 이 대전제가 뭐예요? 신뢰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마치 공자님처럼. 이유가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전제예요. 근데 이것은 이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장으로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인도 논리학의, 이제 서양 논리학의 그런 소크라테스 죽는다는 그 3단 논법, 이걸 인도 논리학적으로 바꾸면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공자님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신뢰라고 나와 있죠, 신뢰. 그러니까 인도 논리학은 반드시 신뢰를 들어야 돼요, 신뢰.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지만이 그 추론식은, 그 삼시작법은 타당합니다. 근데 이 서양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현실과 무관해도 상관없어요. 현실과 무관해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철수는 영수다. 이제 예를 들어갖고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철수는 영수다. 이제 개념을 3개 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여기에 현실에서 접하지 않는 그런 그냥 개념만 가지고서 이런 거죠. A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논리학서는 형식만 맞으면 타당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 발견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어요. 철저한 형식 체계. A면 B다. B다. A면 B다. 근데 C는 A다. 그렇죠? C는 A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럴 경우에 지금 내용도 안 썼는데 그러므로 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C는 A다. C는 B다. 이 결론입니다. 서양 논리학은 이렇게 해도 이것은 맞는 추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면은 B가 돼요. 근데 C면은 A가 돼요. A.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C면 A가 되는데 A면 B가 되기 때문에 C면 B가 됩니다. 말이 맞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서양 논리학과 인도 논리학의 차이점은 2가지다. 하나는 순서가 반대인 거.
또 하나는 신뢰를 통해서 현실에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인도 논리학에서는 타당한데 사용 논리학은 현실과 무관해도 타당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내가 읽는 것보다 내가 요새 자꾸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어저께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결절이 생겨 있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된다는데 방학 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니까 양병현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판단, 즉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은 인도적 3단 논법인 삼지작법에서 각각 신뢰와 이유와 주장에 해당하는데 논증식의 요소인 세 가지 판단을 거꾸로 배열한다는 점과 대전제를 판단의 형식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신뢰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삼지작법은 3단 논법과 외견상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박스 안에 큰 놔두고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 다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인도 철학 또는 불교 인명학의 삼지작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유인데 인명 인정 이론에서는 인명 이러한 입정 이론. 네, 입정론. 들어갈 입자입니다. 네. 입정 이론에서는 이러한 인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란 무엇인가? 1. 주제에 소속된 성질이어야 한다는 점. 이건 제가 한자를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안 읽어도 돼. 변시정법성. 네, 됐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변시정법성. 네. 동질적 주제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점과 이질적 주제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삼지작법에 사용된 인이 이중 제1상인 변시종법성을 어길 경우 불성인이 되고 제2상인 동품 종류성과 제3상인 이품 변무성을 모두 어길 경우 상위인. 상류인이 되며 제2상인 동품 종류성만 어길 경우 불공불정인이 부정인. 되고 불공부정인. 부정인이 되고 제3상인 이품 변무성만 어길 경우 부공정인이 된다. 네, 공부정인. 이 모두가 잘못된 인, 즉 사인. 사인들이다. 사이비인들이다. 그런데 어떤 논증식에 사용된 인이 상위인인지 위인인지 네. 공부정인인지 부정인인지 부정인인지 아니면 정인인지 여부를 감별해내는 방법으로 진나는 구구인설. 를 창건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도표로 그려진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논리적 오류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오류에 대해서도 이 디그나가 스님 진나 불교 논리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집대성한 분이죠. 처음 이분이 또 이렇게 아주 구분이라는 해갖고 9가지 이제 이 감별하는 방식을 정리한 그런 또 논소가 있습니다. 또 이 이론을 구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불교 논리학 공부한 사람들 뭐 다들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인명 입 정의론을 다시 읽을 때 이제 아까 봤던 이걸 읽을 때 그러니까 구구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구구인표하고 대조하면서 한번 또 이해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건 뭐 뜻이 뭔지는 잘 아직은 안 들어오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읽어보죠. 이런 구구인의 검증을 거쳐서 자,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네. 이러한 구구인의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논증식에 사용된 인이
우선 제 일상을 만족시키고 있어야 한다. 즉, 불성인은 아니어야 한다. 99인 표에서는 인의 3상 중 제2상과 제3상의 충족 여부만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의 제2상은 동품 정류성으로 동품에만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즉, 동품에서 인을 충족시키는 하나 이상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동품 정류성을 만족시키는 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인의 제3상은 이품 변무성으로 이품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즉, 이품에서는 인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음증식에 사용된 인이 제2상이나 제3상 또는 양자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공부정인이나 공부정인 또는 상위인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인명 입성 이론에 의거하여 이러한 구구인 각각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류 33과라고 얘기했죠. 3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올린 우리 양병윤 학생이 읽은 문서는 33가 중에서, 이유의 오류, 인의 오류, 그러니까 주장 이유 신뢰가 있을 경우에 이유, 종인류가 있을 경우에 인의 오류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인의 오류. 제일 중요한 게 인의 오류예요. 주장 신뢰보다도, 주장 이유 오류, 신뢰 오류, 이거 갖고 논증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할 텐데, 주장의 오류 갖고 이제 문제를 삼아 갖고 논쟁이 생긴 것은, 주장의 문제 때문에, 이거는 중원학파, 여러분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 아시죠? 나중에 자립논증파, 귀류논증파가 생기는데, 이 양학파의 논쟁은 주장의 오류 때문에 주장의 문제 갖고 생깁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 논리학에서 어떤 논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땐 주장이 아니고 이유의 오류 때문에 인의 오류, 그래서 사인이죠. 사이비인 때문에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효 스님 파미락론 내용 중에는 다 인의 오류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인의 오류. 그래서 제가 사전 설명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정인, 부정인, 상위인, 그렇죠? 이제 인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이제 한 거고, 일단 이 정도 감을 잡고 다시 아까 봤던 인명, 입, 정의론의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양병은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간 논증식이 이제 이렇게 주장 이유 신뢰를 만들어진다. 신뢰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정리했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논증식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구나. 일단 의미는 똑같겠지만은 거의 같겠지만은 주장과 결론이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신뢰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만을 올바르다 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그게 아니구나. 체험과 무관할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된 논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잘못된 논증은 세 가지에 크게 나누고는 이 세 가지인 것도 뻔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증식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장, 이유, 신뢰로 이렇게 3단계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류도 주장을 잘못 내세운 경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를 잘못 내세운 경우, 그 다음에 신뢰를 잘못 내세운 경우 이 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인유, 삼지작법이기 때문에 오류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류의 오류들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33가지 오류가 있지만 그게 다 세수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장 이유 신뢰 중에 첫 번째가 주장이기 때문에 그럼 주장을 잘못 내세운 경우 박샤 아부아샤 박사가 주장이었죠. 박사 해도 되고 프라티즈냐 해도 됩니다. 이제 먼저 박사 혹은 프라티즈냐 이게 주장이에요.
그 아바스는 잘못,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잘못, 잘못된 주장이라 번역했지만은 그러니까 주장의 잘못이라고 이제 그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의 박샤. 박샤의 뜻은 뭐냐면은요, 날개라는 뜻이 날개, 박샤가.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닐 때 날개 있죠. 그러니까 박샤가 한쪽 날개고요.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을 뭐라 그러냐면은 프라티박샤, 프라티라는 말이 이제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박샤에 대해서 상반된 박샤예요. 그래서 박샤, 프라티박샤, 그러니까 범어 이제 그 용어로. 그래서 이 박샤는 이쪽 선에 세운 주장이고, 프라티박샤는 상반된 논적인 내세운 주장일 경우에 프라티박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주장에 오류가 어떤 게 있는지. 자, 이제 보세요. 잘못된 주장이란, 다시 말해 사립종, 다시 말해 박샤바샤란, 논증하려고 희망하고 추구하긴 하지만 혈량 등에 모순된 것이다. 그러니까 혈량에 모순된 것,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거 하나를 예를 들어 갖고서 나머지는 그냥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량 등에 모순된 것이다. 지금 혈량 상위, 요게 혈량에 모순된 것, 이걸 혈량 상위, 상위, 위는 위배되다, 위반하다. 이 상위는 뭐냐면 모순이 모순. 컨트라딕션, 영어로 컨트라딕션. 근데 여기 등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여기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생략을 했어요. 몇 가지 생략했어요.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를 다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령상이 등, 다시 말해 혈령상이, 비령상이, 자교상이. 자, 이걸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령상이, 비령상이, 자교상위, 재관상위. 그러니까 혈량이 뭐죠? 직접 지각에 모순된 것. 비량이 뭐죠? 추리지에 모순된 것. 그러니까 추론에 모순된 것. 자교상이, 자기의 교는 뭐예요? 가르침. 자기 학파의 가르침에 모순된 것. 세간상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모순된 것. 자화상이, 자기 스스로의 말에 모순된 것. 능별 불극성, 뭐예요? 능별 소별해갖고요. 그 분별하는 작용이 불극성. 극성이 뭐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게 극성이라는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어요. 극성. 그 논리학 앞에 보면요, 극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극성. 그러니까 브라시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것은 위의 극성 유법, 누구나 인정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극성이에요. 브라시타. 혹은 토론하는 쌍방한테 서로 인정받는 거. 이 극성입니다. 브라시타. 성립은 성립하는데 지극 성취예요. 지극하게 성취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인정하는 거, 혹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극성입니다. 다만 이런 용어를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뜻이 뭔지에 대해서 다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별 불극성은 뜻이 뭐냐면 극성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불극성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분별하는 작용이 능별에 해당하는 그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3단 논법의 구성 요소 가운데 능별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 안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어떤 개념을 썼어요. 이러면 또 이제 그 말이 안 돼요. 그다음 소별 불극성.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닐 경우도 주장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그런 주장을 실었을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아트만은 행복하다 하고 이제 불교도를 누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불교도를 갖다가. 근데 불교는 아트만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불극성. 구자가 뭐죠? 함께 구자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다. 논쟁하는 피아가 다. 그러니까 나 측하고 피, 저쪽하고 함께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나 너나 다 우리 둘이 논쟁을 하는데 너도 나도 인정 안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서 주장에다가 실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그거는 어떤 근거를 대든 간에 다 오류입니다. 이게 이제 구불극성의 오류예요. 함께 붙자. 그러니까 너나 나나 주장하는 측이나 논박하는 측이나 그러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념을 주장명제에다가 딱 실은 다음에 이제 서로 토론을 해요. 이럴 경우는 아예 토론이 성립 안 합니다. 왜?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부극성. 상부극성은 뭐냐면은 너무나 뻔한 거. 상부극성은. 예를 들어, 소금은 짜다. 왜냐하면은, 하고 누가 논쟁하죠? 논증서 만들죠? 그러면 그것도 추론이 성립 안 해요. 소금 짠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매한 것을 잘 모르겠는 것들, 이런 걸 논증하는 거지, 뻔한 거는 논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상부극성이에요. 너무나 뻔할 때. 제가 지금 대충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령상의 이제 이 법원은 프라티악시아 위르두하, 비형상의 법원은 아누마나 위르두하. 잠깐만요. 위르두하가 모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교상에는 아가마 위르두하. 아가마가 뭐야, 아가마? 암경, 아가마야. 전승.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 학파의 가르침, 이게 아가마입니다. 암경, 위르두하.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경만이 아니고 어떤 학파든지 간에 그 학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설, 이게 아가마예요. 불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로까 위르두하. 로까는 세간, 세속. 로까입니다. 로까, 세속. 로까의 흔한 예로 소칠 목동을 많이 얘기해요. 소칠 목동. 가장 평범한 사람. 사상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소를 치는 목동, 무식한 목동. 그냥 상식만 갖고 있어요. 이게 로까입니다. 로까. 그 다음에 스바 봤잖아. 스바 하면 자기, 봤잖아 하면 말. 자기 말이 모순될 때 자어상위. 그 다음에 아프라시타 비셰샤나 할 경우에는 능별, 그러니까 비셰샤나가 능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라시타 성립하지 않는 능별. 그 다음에 아프라시타 비셰샤, 이건 소별이에요, 소별. 이제 차별 구별 대상. 성립하지 않는 소별. 아프라시타 우부하야. 이거는 원래 아프라시타 우부하야. 이걸 결합해서 아프라시타 우부하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부하야는 양쪽, 너나 나 우부하야 양쪽 이런 뜻이 양측에 성립하지 않는 거. 프라시타는 성립하는 거고요. 아가부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프라시타가 아까 봤던 극성이에요. 아까 지금 여기 극성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프라시타 3번다. 프라시타가 뭐예요? 성립한다. 3번다. 결합이 프라시타. 그냥 성립해요. 원래 성립해 있어요. 뻔해요. 소금은 짜다. 소금 짬. 이 두 가지는 원래 상관된 성질이죠. 설탕은 달다. 그렇죠? 이것도 뻔한 겁니다. 3번다가 결합. 커넥션. 결합인데 설탕과 달콤함. 이건 원래 결합이 있어요. 원래 극성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논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주장에 내세워서 3단 논법을 구사하면은 뻔한 얘기 왜 하냐 하면서 상부극성에 오류에 빠진다. 상부극성. 여기 써있듯이 상부극성 하면서 이제 그 논쟁과 토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고, 그럼 첫 번째 혈량상위의 이해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번역은 그것은 당한 것 같다. 혈량이 모순된 것, 비량이 모순된 것, 전승량이 모순된 것, 자교상위, 세간이 모순된 것, 세간상위, 자신의 진술이 모순된 것, 자어상위, 한정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능별불극성,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소별불극성, 양자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구불극성,
결합관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건 거꾸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상부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혈량에 모순되는 것. 예, 주장에 이런 주장을 실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공도 만질 수 있는데 허공 들었어요? 아니면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물단지처럼. 소리는 만질지 못하죠. 약간 그러지 마. 이런 논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못 만집니다. 마치 허공처럼. 허공 여러분 귀에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아예 주장부터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혈량상이기 때문에. 저 소리가 왜 안 들려요?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너무나 뻔하게 틀린 얘기를 주장에다가 담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 주장의 오류 가운데 주장의 오류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대든 어떤 신뢰를 들든 그 3단원법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의 오류 가운데 하나 한 겁니다. 자, 이거 쉽죠? 자, 혈량상이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비량이 모순되는 것은 예를 들어 물단지는 상주한다. 물단지가 항아리 같은 거에 꽃병, 항아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량은 추리죠, 추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항아리 갖고 와서 이것은 절대 영원합니다. 절대 안 깨져야 할 때 그럴 리가 있나요? 이 딱 치면 깨질 텐데, 그렇죠? 망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런 항아리는 깨졌어. 지금까지 계속 안 깨진 게 없었습니다. 물단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시 말해 비량을 작동해 보더라도, 경험적 비량을, 저런 항아리는 깨졌다. 그런데 지금 저런 항아리를 갖고 왔다. 그러므로 저런 항아리는 깨질 것이다. 이런 식의 비량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위자비량이. 이러면서 아이고 엉터리구나 하고 토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이 유리컵을 갖고 와서 이 유리컵은 깨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면서 논쟁합시다 해요. 이럴 경우에 너 나가 하는 거예요. 왜?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량이 모순되기 때문에. 이런 그 주장이 담긴 추론식을 비량상의의 오류에 빠진 추론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량상의자 여설 병등시상. 비량상이라는 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설하는 것과 같다. 마치 병등은 상주한다라고 설하는 것 같다. 차중 혈량상의자, 이 가운데, 그러니까 주장의 오류 가운데 혈량에 모순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설, 성비소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비소문,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은 들리는 것이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교상이. 그러니까 아가마 비르두아. 그러니까 아함경 할 때 아가마예요.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옮기지 않고 전승량이라고 이렇게 옮깁니다. 옛날부터 전승대 내려오는 거. 왜 전승이냐고 그랬냐? 아감이 아가마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범어에서. 감하면 가다. 아는 이쪽으로. 아는 명사화 어미. 명사. 됩니다. 가는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감은 뭐예요? 감은 가다에 가다, 진행하다. 진행하는데 가까이 진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진행하는 게 뭐예요? 오는 거죠, 오는 거. 그래서 뜻이 뭐가 되냐면은 온 것, 오는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는 것. 그래서 이제 아가마가 그러니까 아함경 할 때 그 단어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것, 지금 이 시대로 쭉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승. 량은 인식 방법, 즉 량. 전승량에 모순된 것. 예를 들어서 Y시식과 논사가 Y시식과, 여기 보면 Y시식과, 즉 이게 이제 육파 철학 가운데 하나예요. 어디 육파 철학? 바라문교 육파 철학. 특징이 뭐냐 하면은 베다, 우파니샤드를 인정하는 이 가르침을 진리로서, 즉 자격사절 인정하는 철학이 육파 철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Y시식과 혹은 Y시식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보통 Y시식과를 한자 번역할 때 승론이라고 번역해요. 승론 혹은 위세사라고 음사하기도 해요. 위세사 승론. 근데 이 원사가 소리는 상조한다, 소리는 영원하다 라고 주장을 내세우고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거를 내려고. 근데 Y시식과는 전통적으로 소리는 무상하다는 걸 주장하는 학파예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 학파에서는 주장도 하지 않는 반대 주장을 갖고서는 막 떠들고 앉았으니까, 이럴 경우에 자교상에, 니들 가르침에, 니들 전승에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논쟁에, 토론에 참가하지 말라 하고 배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단 논법을 제시하는 그 사람이 어느 학파 소속인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학파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걸 막 내세우면서 말할 경우에 그때 쫓겨납니다. 왜? 자교상위에 오를 받았기 때문에. 자교상위. 그래서 이 Y시식과는 소리는 상조한다가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 소리는 무상하다. 그러니까 현대과학하고 가장 흡사한 그런 사상이 Y시식과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요소 실제론, 요소, 원자, 소립자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세요. 현량상의가 뭔지 알았죠? 비량상이 뭔지 알았죠? 주장의 오리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교상의가 뭔지 알았습니다. 33걸 하나하나씩 떼어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먼저 보여드렸던 표, 33가지 논리적 오류 가운데 현량상의, 비량상의, 자교상의 요 3개 한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이게 다 할 겁니다. 33가지를. 그 다음에 세간상의자, 세간.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모순된 거, 이게 세간상이에요. 로까비로도. 여러분, 인도 유물론자 가운데 순세파라고 있었죠. 순세파의 범어 언어가 로까였다예요. 로까였답니다. 로까였다. 이럴 겁니다. 로까였다. 그러니까 세속에 순응하는 학파, 세속에. 그렇죠?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로까가 세간이에요. 그러니까 3개 할 때도 개가 그게 로까입니다. 3개 할 때. 그러니까 뜰이 로까, 3개. 뜰이 로까. 로까 비르도 세간이 모순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끼를 갖는 것은 달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회토비월이 왔는데, 회토가 뭐예요? 토끼를 품고 있다 뜻입니다. 여러분 달에 옥토끼 있죠? 옥토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이 달을 보고서는 이제 여기에 법으로 샤신, 원래 샤신이에요, 샤신. 요게 달의 이명이에요, 달의 이명. 달을 부를 때 샤신.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샤신. 그러니까 주어가 되면은 샤시가 되고 샤신. 따로 쓸 경우 샤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자가 붙으면 몸을 갖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끼를 갖는 것. 그래서 샤신을 번역을 할 때 회토라고 번역을 해요. 회토. 토끼를 품고 있다. 회토. 이 토끼도 좋습니다.
근데 달에 또 그 다른 이름은 뭐가 있냐면 짠드라. 여러분 졸업생 박민준 사장이 운영하는 멀티미디어 제작회사 박민준 사장 그 이름이 짠드라입니다. 짠드라. 그 짠드라가 달이에요. 달. 여러분 금성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샛별이라 부르죠. 근데 누가 이제 그래요. 샛별은 금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세간상의 오류에 빠진 주장입니다. 세간을 모순되는. 샛별은 금성이 아니다. 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회토는 달이 아니다. 이러면서 주장을 내세울 때. 이럴 경우는 세간상이에요. 왜? 회토는 사실은 원래 달이기 때문에, 달의 이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 뭐 회토는 달이 아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이게 세간상이에요. 일반 사람들 전부 다 회토를 달로 보는데 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달에 토끼가 산다는 거는요.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고 인도 전통에서 들어왔다 해줍니다. 아니면은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토끼가 달에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 근데 서양은 게 달라요. 뭐 개가 있다, 개가 있다. 약간 그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 달에 있는 얼룩무늬에 대해서 이 보이는 게 좀 다른가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일을 또 들었어요. 남자의 두개골은 청정하다. 생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자개와 같이 자개가 이 조개 껍데기죠. 이런 식으로 누가 주장을 내세워요. 자개는 조개 껍데기인데 생명의 일부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주장을 보니까 해골은 깨끗하다. 어이구 아니에요. 해골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진짜 더럽습니다. 여러분 해골 시체 해골 막 만지겠어요? 아니죠. 시체 해골 막 만지다가 손으로 막 빵도 집어먹고 다시 해골 만지다가 무슨 떡도 먹고 이러겠어요? 아니죠. 손 다 씻죠. 그러니까 두개골이 청정하지 않죠. 그게 상식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골이 깨끗하다, 청정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옹달샘의 맑은 물은 깨끗하고, 그렇죠? 잘 청소한 방은 깨끗하고, 이런 게 깨끗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껍질을 깎아서 안에 있는 알맹이 먹을 때 그것도 깨끗해요. 근데 사람 껍질 벗긴 피가 철철 나는 해골, 이 깨끗하다? 아유, 그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이제 주장명제를, 뭐 종을 남자의 두개골, 해골은 깨끗하다. 이름을 시작합니다. 삼단논법을. 이러면은 이게 바로 세간상의에 빠진 그런 추론이 됩니다. 자, 됐어요. 여기는 또 풍부하게 이해를 두 개나 들어줬습니다. 두 개나. 그 다음에 자어상의자. 자기 말이 모순된 스바 봤잖아. 스바 하면 자기, 봤잖아 하면 말, 자기 말이 모순된 이제 그런 주장. 아모시 성녀, 아모시기 성녀. 내 어머니는 그 성녀야 라고 하는 거. 기자가 붙어 있는데 이제 이게 지시대명사가 아니고요. 그냥 성녀. 원래 법원에는 지시대명사 안 나와 있습니다. 성녀가 뭐냐면은 애기 못 낳는 여자예요. 애기가 없는 여자입니다. 애기 못 낳는 여자. 근데 우리 엄마는 성녀야 원래부터. 그럼 너는 어떻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스바봤잖아. 자기 말에 모순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어떤 토론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토론에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다 배척당합니다. 주장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대건 어떤 이유를 대든 끼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능별불극성 일 경우에 불교도가 이제 상ఖ్야론사에 대해서 상ఖ్야는 이것도 역시 육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육파 철학. 상ಖ್야 철학입니다. 아까 와이셰시카가 육파 철학이듯이 상ఖ్야 철학은 요가 수행의 사상적 토대가 상ఖ్야예요. 그러니까 육파 철학 중에 요가 철학도 있어요. 요가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요가의 사상적 토대가 상ಖ್야 사상입니다. 상ఖ్야. 근데 불교인이
그러니까 쌍키아 논사하고 토론하는데 소리는 소멸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비나시 샵다, 샵다가 소리예요. 비나시 하면은 멸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멸한다는 것이 이거는 그 불극성, 상호 인정되지 않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불교도는 뭐 이걸 인정하죠. 소리는 소멸한다, 사라진다. 왜?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상쾌한원사는 그거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쾌한원사는 상쾌의 사상 중에 하나가 성상주론이에요. 그러니까 미망사도 마찬가지고 상쾌도 마찬가지고 육파철학 가운데 성상주론을 주장합니다. 소리는 성, 상주는 영원하다. 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미망사는 제사 철학, 제사. 상쾌는 이것은 다른 말로 수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 얘기할게. 수론이 상쾌의 번역어인데 상쾌가 세다는 뜻입니다. 상쾌가. 아상쾌 할 때 무수거, 무수무량할 때 아상쾌입니다. 아자가 붙으면 하는 부정의 뜻이고. 근데 수론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불교 한문 책을 보다가 수론이라고 봤을 때 이게 상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아비달마를 수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비달마. 그 수론의 의미가 불교 논서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상쾌도 수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쾌의 경전이 번역이 돼서 대장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금 70년. 이게 상쾌의 외도의 경전입니다. 외도. 이게 이제 그 상쾌 그 경전인데 이게 고려 대장경, 팔만 대장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론이라는 말을 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상쾌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아비달마 소승불교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또 감별해야 됩니다. 참조사항이고 상쾌는 승거라고 승거 또 번역하기도 해요. 음사해가지고 승거, 그러니까 승거학파, 수론학파 같은 얘기입니다. 미망사는 한문으로 번역가 없어요. 이 후대에 생기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 전혀 번역이 안 됩니다. 미망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사 철학. 바라문교의 제사 철학이 미망사 철학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상주론이에요. 소리는 영원하다. 이것과 상반된 게 성무상론이에요. 소리는 무상하다. 성무상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은 이게 와이셰식가. 승론. 여기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하나가 불교도 제무상이기 때문에 소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상주론은 다른 말로 성현헌론 이라고 쓰기도 해요. 성현현. 소리가 그 허공에 잠재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현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 속에, 그러니까 소리가 허공에, 그러니까 텅 빈 허공의 속성으로서 잠재되어 있다. 영원히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조작에 의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현현입니다. 드러난다. 성무상론은 다른 말로 성발생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성발생론. 이거는 이제 학설이 상반됩니다. 소리는 무상하다.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발생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쾌론사는 성상주론자고 성현현론자인데 불교도가 상쾌론자에 대해서 음성을 소멸한다 이러면서 우리 토론합시다 할 경우에 상쾌론사가 거기에 들어오겠어요? 우리랑 전혀 상반된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왜? 상쾌론사는 음성은 상주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소멸한다가 소별이에요. 음성이 능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작용, 즉 규정하는 작용, 이게 수로인데 수로. 그러니까 능별 불곡성을 이제 주장명제 수로가 그러니까 능별을 한정자 이렇게 했지만 이걸 갖다가 수로라고 하거든요. 수로. 이 수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양쪽 다 일반적으로 해도 되고요. 토론하는 양식에게 해도 됩니다. 아프라시트, 즉 불극성. 그러니까 불교도한테는 이게 인정되겠지만 음성소멸한다가 근데 상쾌한사한테 인정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토론 못합니다. 그냥 평행선만 달릴 뿐이지.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하나 이제 더 있긴 하지만은 뭐 이제 또 15분 훨씬 지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이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소별 불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고 자, 녹화기 종료.